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채팅 중에 나온 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건데, 아마 소개팅을 봤다고 하는데, 이건 소개팅이 아니라 선이죠. 소개팅을 봤다고 하는데, 여자분의 상태가 좀 심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요즘 이런 제가 그런 후기 같은 거 많이 읽어드리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팅 가서 30 이후 여성은 노산이 맞다고 시전하고 왔네요. 와, 대단하시네. 33살 여성분이신데 리더십 있고 자상한 남자라길래 하나만 취해라 이래버렸네요. 아마 저 속으로 욕했듯 싶어요. 중소기업 회사원 경리, 여자분 직업이겠죠. 강남에 회사가 있고 강남에서 자취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취하시면 밥은 안 해드세요 그러니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여러분, 내용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소개팅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이 할 텐데, 이거를 제대로 까디벼 볼 겁니다. 까디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남자분이 대단한 게, 여자분 보는 앞에서 여자 나이 30 이상은 노산이 맞다. 이걸 보는 앞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발작 버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얘기해서 여자분들 표정 관리 되게 힘들거든요. 야, 이걸 보는 앞에서 얘기해버린, 소개팅 첫 만남에서.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막 그랬겠죠? 근데 이거 팩트입니다. 자, 이거부터 가보자면, 여자 나이 30 이후 여성은 노산이 맞습니다. 리얼 팩트입니다. 네, 팩트예요. 이건 산부인과 전문의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 방송에 지금은 안 들어오시지만 그 길가동 공예님이라고, 그 친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 친구 부모님이 뭐 하시냐 하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고 박사학위까지 하셨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부인과를 차리신 거예요. 산부인과 쪽만 2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저 전문가 중에 전문가, 저 국내에 손꼽히는. 어머니께서 산부인과 쪽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 수천 명의 어떤 그런 출산 사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무지하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말, 여자는 30 넘어서는 여자가 아니다. 30 넘어 출산은 무조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남자분인데 아드님한테, 너는 30 넘은 여자는 앞으로 여자를 보지 말고 데리고 오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30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로 많은 경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출산의 경험을 봤을 경우 여자의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그 초혼 연령 자체가 너무 늦어요. 30이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가죠. 작년 대한민국 초혼 평균 나이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2.4세예요. 32.3. 그러면 이거를 만 나이니까 대입하자면 우리나라 나이면 33살이에요. 33살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33살에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까지 하면 또 10개월 걸리죠. 그러면 여자가 대략적으로 한 34살, 35살에 출산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노산이죠. 많이 노산이죠. 그랬을 경우 산모한테도 위험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걸 여자 앞에서 얘기하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팅 나온 여자분이 33살인가 봐요. 소개팅이 아닌데 선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찬 상태에서 만나는 거는 소개팅이 아닙니다. 33살 여성분이신데 자기는 리더십 있고 자상한 남자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없겠죠? 이 말을. 네.
어떻게 여자분들은요 단어를 정말 베베 꼬는 것은 전문가인가 봅니다. 우리가 말 리더십은 뭐 그런 거예요. 뭐 남자가 좀 남자답고 좀 여자를 잘 리드해주고 뭐 그런 거. 자상하다고 하면 여자 얘기 잘 들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혹시 이거를 순수하게 제가 말한 대로 의도하시면 님은 띨빵한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돈 많고 잘 사주고 선물 특히 명품백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해외여행 네 돈으로 보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파트 마련해주고 아파트 해주고 그리고 결혼하면 나 일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잘생기고 키 큰 밤일 잘하는 남자 이겁니다.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야 이거 완전 뭐 만능 아니야 만능? 이게 여자분이 얘기하는 리더십 있고 자상한 남자예요. 진짜 그냥 결혼 안 할래 그냥 진짜 그냥 혼자 살래 진짜. 와 내 생각인데 이 여자분 분명히 여성 커뮤니티 한다. 여성 커뮤니티 합니다 이거.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자들이 말하는 거. 데이트 하면 네가 돈 내고 술도 네가 내고 모텔비도 네가 내고 선물은 항상 챙겨줘요. 100일 선물, 200일 선물, 300일 선물 다 네가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명품 구찌백 사줘야 되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내가 네 돈으로 다 티켓 끊어가지고 네가 풀코스로 모셔야 되고 아프면 네가 새벽이나 와가지고 나 데리고 가 병원 데려가야 되고 결혼하면 강남이니까 강남 아파트 뭐예요? 강남 서초에 있는 서초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니면 반포자이, 방배자이, 평당 1억씩 하는 아파트 역삼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평당 8천에서 9천만 원. 왜냐 생각해요. 이 여자가 역삼동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역삼동에 산다고 했습니까? 역삼동에 산 아파트 많이 볼 거 아니야. 자기가 살면서. 그럼 강남에 살면 강남에 사는 아파트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강남에 사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죠. 제가 얘기한 거. 역삼 아이파크. 방배자이, 반포자이. 그런 아파트를 남자가 능력으로 사주고 거기다가 남자 키가 크고 그리고 밤에도 날 만족시켜줘야 돼.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게 여자들이 말하는 리더십 있고 자상한 남자를 원한다. 이겁니다. 미쳤죠 완전히. 야 살벌하죠 여러분. 아마 이거일 겁니다. 중소기업 회사원 경리에 강남 회사 있고 강남 자치까지 한다. 자 이거 하나씩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씩. 여러분 서울에 중소기업이 박봉입니다. 박봉. 서울이 물가가 비싸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중소기업 다니면 돈을 더 주지 않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박봉이에요. 특히나 여자가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면 뭐 특정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맡아서 하지 않는 한은 만약에 단순 회계 뭐 사무행정 격리면요 박봉이에요. 제가 아까 사람인 보면서 알려드렸죠. 서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격리 회계 신입 초봉이 2,800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경력자는 3,200에서 3,600 사이에요. 제가 아까 그 강남구 역삼동 기준으로 쳐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심심하면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 뽑는 사람도 이제 뭐 내기로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공고를 볼 때 연봉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실제 나와 있는 액수보다 적게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협의후 결정, 회사 내교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적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잘 줘봐야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거보다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월급이 엄청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엄청 말도 안 되게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분이 강남에서 자취한다는 거예요. 강남이 굉장히 의리한 건 맞는데 여러분 강남 가면 강남 빌딩에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층에 몇십 개 회사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한 몇백 개 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각자 파티제 쳐가면서 그 파티제 같은 거 쳐가면서 이제 좁은 비좁은 공간에다가 칸막이 쳐놓고 다 사무실 만들어 놓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막상 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비좁고. 예. 막상 보면 막 서울 막 왜 그 빌딩처럼 왜 보면 드라마일 것처럼 막 굉장히 막 깔끔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가보면 굉장히 막 와 그 층에 막 빽빽하게 회사가 다 달라, 소속이 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바리케이드 다 쳐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이제 독립된 공간을 쳐놓고 그 안에서 막 그 책상 놔두고 컴퓨터 놔두고 하면서 서로 있잖아요. 부대끼면 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회사야.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강남에 아까 자취까지 한다. 아까 강남구 역상동 원룸이 얼마였습니까? 천에 80이었습니다. 80.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천에 120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 강남 사무실은 역삼동, 삼성동이 많습니다. 밀집이 돼 있죠. 그렇죠, 서울 사는 분들. 예,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에 보통 기업 빌딩이 밀집해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다가. 이쪽에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사전 답사를 해봤죠, 여러분. 아까 앞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원룸이 천에 100도 있고, 오피스텔은 좀 층수에 따라서는, 뷰에 따라서는 천에 150도 있습니다. 예, 마게트 헤란동. 예, 거기입니다. 역삼동. 헤란동 역삼동에 있죠. 시그니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만약에 연봉 3천만원 받는다 칠게요. 연봉 3천이면, 3천만원이면, 월, 세전 25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후, 한 22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월급을 받아서, 원룸이 아까 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구축이라고 해도 한 60만원 나옵니다.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에어컨 달려있고 하면 한 80만원 나오겠죠? 거기다가 뭐 공과금 내면 뭐 아이폰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여자분들 보통 최신형 아이폰 가지고 있으면 뭐 중고로 산 거 아니라면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약정으로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요즘에 나온 신형 스마트폰은 5G입니다. LTE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5G 요금이 정말 비쌉니다. 지금도 비쌉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특히나 이 기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요금제 비싼 요금에다가 기기값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 아이폰 쓴다고 하면 요금이 12만원, 13만원 나올 겁니다. 예, 자급제 안 하죠. 예. 아이폰을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아이폰 자체가 안 좋다기보단 아이폰 요금제가 좀 괴랄해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갤럭시보다 좀 괴랄해요. 지원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요금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만약에 아이폰 13이나 13 플러스 X는 아니면 이제 14 쓰시면 요금이 한 13만원, 15만원 나올 겁니다.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도 연식이 지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한 30만원 사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차라리 일시불로 사가지고 요금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써버리면 그게 좀 낫잖아,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자분들 의외로 구형 아이폰 쓰는 분들 별로 없어요. 구형 아이폰. 난 구형 아이폰을 더 좋아하거든. 구형 아이폰이 오히려 옛날에 그 애플 느낌 나서 좋아하는데, 여기다 웃긴 게 또 아이폰 부심 있는 분들도 구형 아이폰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막 구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8s 이런 거 플러스 야, 아직도 배제 있는 거 써?
아이도 홈포트 있는 거 써? 이거 완전 골동품만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쓰겠지. 그러면 이런 뭐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요, 진짜.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10B 아까 자 4번 보겠습니다. 아 숨이 탁탁 막힌다. 숨이 탁탁 막혀 진짜. 아 이렇게 고증을 하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게. 자취하면 밥은 안 해드세요. 그러니 배달음 시켜 먹는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아 여자분이 굉장히 좀 허술하다. 근데 이게 약점 노출하시네. 저게 약간 순진한 것들 굉장히 허술하네요. 예. 참고로 배달비가 전국에서 배달비가 가장 비싼 곳이 비싼 곳이 역삼동이에요. 역삼동.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이 여기 상주하고 있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배달 라이더들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역삼동이 많이 있어요. 역삼동, 삼성동 많이 있어요. 반포동, 서초동. 왜냐하면 이쪽이 배달 성지야. 배달비 요금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배달콜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는 분들 여기 많이 몰려 있어. 여기 아직 돈이 되거든요. 배달 단가 비싸니까. 24시간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강남에 새벽에 보면 배달 오토바이 달리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 그래서 배달 요금 가장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맨날 밥 해 먹으면 한 달에 한 달에 못해도 한 60만 원. 60만 원 깨집니다. 더 깨지는 사람도 있고요. 좀 막 두 끼를 막 배달시켜 먹고 하면 그게 배달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치킨 시켜 먹는다거나 족발 시켜 먹는다거나. 야 족발 중짜면 진짜 많이 나오겠는데? 야간에 족발 시켜 먹으면 진짜 많이 나오겠다. 보통 야간에 할증 붙잖아 이게. 그리고 배달시켜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르고 요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막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를 보상 치킨과 피자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얼마나 시켜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잘 안 쏘라다닙니다. 예. 그럼 더 나오는 거야, 이게. 테이크아웃도 귀찮은 거예요. 테이크아웃도. 한 3만 원 할걸요? 깐풍기 가격. 그리고 서울이, 내가 서울에서 배달 음식 먹어보니까, 서울이 중국 음식이 좀 부실해요. 지방보다. 양이 작아요. 양도 작고, 들어가는 야채도, 그렇죠. 맞아요. 게으른 거예요. 진짜 게으른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집도 회사 근처 잡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분들도 거리가 멀면 지하철 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나는 뭐 인프라 추구하고 뭐, 나름 효율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집과 가까운데 보금자리 졌다 보니까 주택비용 많이 나눠. 그리고 거기는 또 음식값도 비싸, 물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배달비만 들었을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비싼 동네 살면 오히려 허영심이 강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이런 강남 같은 데 잘 사는 사람들, 뭐 잘 꾸미는 사람도 많잖아요. 젊은 여자들이 그런 거 보면 뽕에 취한단 말이야. 아, 여기 사면 그렇게 하는갑다 생각을 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만한 벌이가 안 된다는 거. 능력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월급 버는 거 이제 배달비 쓰고 남은 것도 얼마 없죠. 그 모자르니까 어떻게 돼? 카드를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용카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남이나 삼성동이나 이런 노년동 가면 잘 사는 사람들 막 명품 뺑 메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이게. 가로수길이라도 가깝고. 이분 가로수길도 갔을 것 같아 내 느낌은. 신사동과 가까우니까 분명히 갔을 것 같아. 여자분들이 보면 집 근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그 비싼 데 있죠. 뭔가 이런 핫플레이스는 가고 싶어요. 강남에 핫플레이스 많잖아요. 노현동도 있고 천담동도 있고 가로수길도 있고 많잖아요. 분명히 갔을 거야. 그런데 가면 눈뽕 딱 당하거든. 아 여기 이 동네는 야 역시
사람이 잘난 사람들 다 천지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호객행위 하잖아. 아이고 아가씨,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런 좋은 매물을 가지고 왜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해? 그러면 또 꼬시면 또 아이고 예쁘다 하면 진짜요? 하면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카드값 나오면 이제 기겁하겠죠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이 여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서울에 아가 허영심이 강해지는 케이스야 이게. 그래서 아마 저축을 못 할 거예요. 저축을 못 할 거야. 아, 나 진짜. 아, 이분은 참 결혼하기 힘들겠다.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재방송 구독자분이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야. 근데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노산이 맞아요. 30살 넘어가서 노산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을 자신들이 부정을 해요? 노산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33이면 긴장 타야 됩니다. 긴장 타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분 긴장 타야 됩니다. 이제 2, 3년 지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가진 거 없잖아요. 가진 거 없으면 이제 안 와. 안 온다니까. 그럼 이 상태로 사는 거야 이게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네 이게. 빨리 본인의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배달음식 드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강남에서 비싼 돈 내고 살아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동네 사는 경우가 꽤 많다고.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동네 아까 뭐 중구 같은데 서울 중구 이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오피스텔 산다거나 그런데 오피스텔 80만 90만 하잖아. 근데 버는 게 없어. 오피스텔 살아. 이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 버는 게 뻔한데 오피스텔 사는 경우. 정말 이런 거 보면 걱정됩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감각 키우셔야 됩니다. 정말 좀 죄송하지만 이런 소개팅이나 결혼 시장에 좀 부족하신 분들 많아요. 결혼하기에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 서울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에 많다는 거는 이분들이 상당수는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꼴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마에 이꼴을 갔을 경우 나이 먹어서 위기가 생깁니다. 무조건 위기가 생겨요. 40 넘어가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루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보실 분이 있다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혼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